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도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에 앞서서 남광토건이죠. 대북 테마 한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이오 테마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 HLB, 매지온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그 두 종목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라면 사실 그 방송을 준비를 안 했고요. 나름대로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기에 제 어떤 그 논리를 참고로 해서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탄생한다고, 이건 제가 만든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셉 그랜빌 얘기를 참고한 겁니다. 그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대중들은 반드시 대부분이 이제 패자의 법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확인된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데다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승자의 법칙이 어디 있느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승자의 법칙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대북 테마와 바이오. 먼저 대북 테마를 제가 한 4분 정도 전후에 걸쳐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가 되겠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우리가 가능성을 받고,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좀 실망했고, 이번에 세 번째가 개최된다면,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안 되면 모르겠는데 개최가 된다면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혹은 남북 경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 세 번째 정상회담 게임 이론이 적용될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 이제는 일반적이죠. 옛날에 그 1940년대 폰 노이만 교수 그리고 모르겐슈타인 교수가 이제 공동으로 만든 이론인데, 이 게임 이론의 핵심은 상대방의 어떤 그 전략까지도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미소 냉전 체제에서 양쪽 다 그 핵을 갖고 있죠. 만약에 소련에서 먼저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바보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버튼을 누르겠죠. 발사 스위치를 누르겠죠. 반대로 미국에서 먼저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소련도 당연히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핵무기는 발사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박하죠. 굉장히 절박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어떤 그 식량난,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난에 힘들어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치적인 고비죠. 지금 뭐 탈핵 여부도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정치적 이기심 때문에,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주제가 이슈가 자기한테는 외교적인 큰 성과거든요. 이게 무산돼 버리면 굉장히 뭐 상황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일단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정치적 이기심이 작동하면서 어떤 결국 이제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게 일단 그게 이제 큰 총론이고, 강론상은 뭐냐면 연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어떤 관련해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주가는 본질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항상 이슈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3월을 생각하면 3월서부터 6월까지 주가가 초급등했죠. 남강토건을 제가 대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남강토건이 당시에 5,000원, 6,000원짜리가 불과 두 달 만에 38,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지금 남강토건이 작년 2018년도 3월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유사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북 경협은 한국 증시 역사상 그 어떤 재료가 비교 불가한 그런 어떤 숙명적인 테마라고 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베트남 전쟁 특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동 특수도 있었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발 그런 특수도 있었죠. 그런 것과 이제 비교 불가들인 것이죠. 제가 그 지난주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남광토건 차트예요. 남광토건 차트. 저는 지금이 2018년도 3월하고 거의 유사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길게 거시적인 파동으로 놓고 본다면 상승 충격 1파동과 조정 2파동이에요. 2파동을 이제 충분히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만약에 연내에 대북 관련돼서 재료가 나오면서 이슈가 된다면 3파동이 출발했다고 보는 거고,
저희 그 당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임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좀 빨리 선취매 차원에서 빨리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파동 논리대로라면 이번 파동은 38,000원대죠. 38,5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잠깐 뭐 자랑이라면 저희가 당시에 2018년도 3월달에 난광토건이 저희 회사 이제 주력주였습니다. 난광토건, 남아토건, 그다음에 도화인지니어링, 조비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 주력주였죠. 자, 이제 요 종목은 이제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제가 오늘 그 메지온을 딱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갑자기 그 시지프스 바위가 생각이 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까미라는 작가가 있죠. 까미의 어떤 그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기억이 나는데 이 상승 과정이 꼭 그 시지프스가 무거운 바위돌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힘에 못 끼워서 바위돌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다시 이 바위돌을 이끌고 다시 이 고점이죠. 25만 원대를 돌파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혹시 또 매지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매도를 얘기를 합니다. 매도를. 지금 매지온이 다시 20만원 혹은 22만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요. 마치 시지프스가 정상까지 바위돌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끌어오는 이치와도 이제 같다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제가 결자 해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논리냐면 6월 초에 이게 이제 대량 매집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이때 매집한 세력이 이때 이제 상당 부분 털고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칼날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우리 피터 린치가 한 얘기죠. 마젤란 펀드의 영웅이죠. 월가의 영웅, 마젤란 펀드의 전설이라고 했던 피터 린치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투매가 나오는 것은 칼날이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것은 최초의 떨어진 시점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갖다 댈 것이냐. 떨어지는 칼날에 초기 칼날에 손을 갖다 대면 굉장히 상처가 크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메지온이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유대나필이라는 것도 어제 삼성 발표가 됐는데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오늘 뭐 공시 내용 보니까 뭐 반의 성공이다. 그거 여러분들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된 거예요. 다시 이제 메지온이 이번 위기를 이번 어떤 뭐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주가는 굉장히 또 시련이 걸린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없으면 단칼에 어제 같은 경우 단칼에 팔아버리죠. 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파락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떨어지는 칼날에 누가 손을 갖다 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HLB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우리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에 위에 종목은 이제 셀티온이에요. 셀티온이 과거 3만원, 4만원, 5만원 오랜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2016년도에, 15년도죠. 15년도에 돌파했어. 강하게 돌파했죠. 월봉상 양봉이 3개가 나오고, 그다음 이 월봉상 양봉이 3개가 나오니까 어때요? 이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현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호재와 악재 호재가 굉장히 치열한 또 공방을 벌인 시점이고, 3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매수 세력이 이겼는데 단기간에 워낙 많은 화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더 도약하기 위해서 10만원 혹은 20만원 그 이상을 도모하고자 이제는 쉬어야 돼요. 셀티온은 HLB에서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죠. 그러니까 5개월을 쉬었어요. 그리고 5개월 쉬고 6개월째부터 상승 전환됐거든요. HLB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승 동력을 갖고 있어요. HLB는 제가 뭐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HLB의 가치는 리보세나립의 가치는 일단은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미국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받은 거죠.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모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죠. 우리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부지, 그다음에 연구 인력, 혹은 지적 자산, 특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오는 그런 게 아니죠. 바이오는 말 그대로 이제 무형의 자산들이죠. 무형의 자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산 가치화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논문에서 혹은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거 이게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HLB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종을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뭐 흔히들 10보 전지면 뭐 2보, 1, 2보 후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HLB는 최소한 3개월 조종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HLB는 2월서부터는 오릅니다. 2월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시간 또 많이 걸리고, 뭐 그런 이제 제가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고, 여하튼 간에 HLB는 2월까지는 여러분들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그 매지온이고요. 저는 하여튼 그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0군하고 100군하고 나눠서 이제 그러니까 운동회에서 하여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줄다리기였어요. 그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1000군, 100군 나눠서 뭐 수백 명이 나눠서 뭐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힘의 기울기가 팽팽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1000군 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다시 100군 쪽으로 반전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 직구준 학부모라든가 뭐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달려붙어도 반전을 못 시켜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돼요. 힘의 기울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이게 그 메이지온의 어떤 그 유대 나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은 거리도 있는데 이거 논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HLB 보도록 하죠. 자, HLB는 여기 최하단이 12만 5천 원입니다. 여기를 깰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한 70% 정도 된다. 70%, 한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HLB는 3개월 기다려서 더 많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매수 견점을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는 12만 5천 원을 깨야 돼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동론에 의한 거죠. 1파동, 2파동, 3파동. 그래야지 얘가 뭐라 할까요? 굉장히 이 12만 5천 원을 깨야지만 거기서 이제 물량 소화가 제대로 이어지고, 무슨 표현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를 우리가 여러분께서 2월 이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12만 5천 원을 살짝 깰지 많이 깰지는 모르죠. 저도 그거는 모르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특히 오를 때 이거 간다 하고 어설픈 무슨 정보 유튜브 방송 무슨 증권 TV 이런 거 보고 따라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2,600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요 거래량을 다 더하면 4천만 주가 넘습니다. 팔세력은 많이 파는 거예요, 이미.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레고캠바이오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새로 신규주로 말씀드린 거죠. 레고캠바이오 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ADC 개발사, ADC가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결합체, 접합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링커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링크한다고 그러죠. 이 항체하고 약물 사이에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링커 기술이라는 것은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을 시켜서 암세포까지 잘 전달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의 플랫폼과 ADC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8개의 제품 ADC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가치라고 부른 거죠.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흑자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도 있죠. 5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7건 이상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 실적은 똑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알테오진이죠, 알테오진은 흑자 전환 아직 못 됐어요. 일단 LO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죠.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죠. ALT B4가 핵심입니다. 이게 SC제형의 핵심이고, 경쟁사가 이제 할로자임인데, 할로자임하고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독점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은 당연히, 레고캠 바이오 쪽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얘네들이 좀 어렵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이제 그 SCJ는 외에 이제 ADC 어떤 플랫폼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은 세력 가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안구 건조증이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정도, 4월 정도 전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안구 건조증이 이제 글로벌 3상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일단 백업이 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170억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컴턴 점프죠.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어떤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아까 그 우리, 뭡니까, 남광톡을 한번 다시 보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잊을 뻔했네요.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구독과 좋아요 얘기하려고 보면 자꾸 이제 버벅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저한테 많은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독자분이 많이 증가하면, 어제 방송한 것은 그 뭐 음향이 좀 잘못되고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다 점검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12,750원인데, 지난주 제가 그 강의장에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 난강 토건 같은 경우는. 크게 물릴 가능성이 약해요.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대북 테마주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하죠. 51,000원 정도에서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저가가 57,700원까지 갔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박스권이라 봐야 되겠고 이 이후에는 이제 도약한다고 봐야 되겠죠. 레고캠 바이오 굉장히 양호합니다. 기술적으로 양호하죠. 굉장히 프리시하죠.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기 때문에 좋죠. 월봉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보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제가 1급 후속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사실 어찌 보면 메지온보다 혹은 이제 HLB보다 알테오젠이 먼저 출발했어요. 8월 달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했죠. 이게 이제 국면의 돌파주, 주도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는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논리를 SC 제형, 그 다음에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곳에 이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누군가를 엄청나게 팔고 누군가 샀죠. 판 놈들은 다 손해보고 팔았고, 이게 이제 세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후 주가는 얘에 의해서, 이때 개입된 세력에 의해서 그 통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이오는. 예, 오르고 빠지고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나오죠. 아까 우리가 메이지오는 이제 결자 해지 논리 때문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알테오지는 이때 메이지반 세력이 안 팔았어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몇 년도가 삼성 전기도 그런 차트였고,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다가 주가가 마지막에 피날레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 전제는 뭐냐면,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는 편하게 사도 되지만, 알테오지는 이미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고 좀 많이 올랐어요. 적당히. 이거는 손절매를 전제하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21선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바이오 섹터 말씀드릴 때 매수는 유연하게 그리고 매도는 신속하게 말씀을 했죠. 그게 이제 고래가와 긴조가 한 얘기라고 했죠. 고래가와 긴조가. 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오르는 것들. 아, 한올 바이오파마 안 봤네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때 약간 기술적으로 흠집이 나는데 잘 커버해주고 이때까지는 조금 저도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데 다시 가볍게 회복을 해주죠. 복원력이 강한 거죠. 그리고 거래 바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우리가 다시 재조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올 바이오파마. 월봉도 굉장히 완성도 높습니다.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프레토 지선 이것들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바이오톡스텍 오늘 조정을 받네요. 그러나 하여튼 큰 흐름을 보면은 매도 우위에서 매도 매수 균형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어제 그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했다고 나름대로 시그널을 보낸 거로 해석을 해야죠. 물론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RFHRC도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로 빠져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거는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K 맥스를 보도록 하죠.
자, NK맥스 지금 보합인데 제가 어제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업 내용은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많이 말씀 못 드리겠고, 여하튼간에 NK맥스는 지금 같은데 온몸을 던지는 구간이요. 이런 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제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NK맥스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